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지붕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무소의 프라이팬처럼 열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여름날 매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그 어두운 표면은 복사열을 끌어들여 거실로 곧장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붕이 적극적으로 달구고 있는 집을 식히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미시, 에이미시. 사람들이 200년 넘게 사용해온 것과 같은 화합물인 $10달러짜리 가루. 한 포대면 다락방 내부 온도를 40도 화씨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시공업자도 필요 없습니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HVAC 냉난방 공조 시스템도 필요 없습니다. 양동이 하나, 붓 하나, 그리고 토요일 아침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8월 중순 바깥 기온이 93도 화씨 였을 때 오하이오주 밀러스버그 외곽의 오래된 농가 중 한 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부엌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도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통풍구에서 바람이 나오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집 안은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의 시원함이 아니라 뭔가 다르고 안정적이며 집 자체가 숨을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온도 조절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20분 동안이나 그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여름에 집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배웠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확한 기술, 정확한 재료, 그리고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1959년 나사의 메커니즘이 1991년 주거용 건축 매뉴얼에서 조용히 삭제된 사실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금지된 것도 반증된 것도 아닌 그저 지워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왜 그것을 지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집을 짓고 있든 1972년에 지어진 집에 살고 있든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아무것도 허물 필요가 없으며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할 만한 숫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일반 가정은 매년 여름 집을 냉방하는데 7.19달러를 씁니다. 오직 냉방에만 말입니다. 난방기, 온수기, 조명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지붕과 싸우는 대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중앙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5,000에서 $15,000가 듭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 매달 $150 이상을 지불합니다. 10년 동안 애초에 열을 들이지 말았어야 할 집에서 열을 밀어내는 데만 $25,000에서 $30,000를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은 실제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밖이 95도니까 자연스럽게 벽과 창문을 통해 열이 스며든다고 말이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이 말하는 바는 다릅니다. 에너지부는 수십 년 전에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열의 93%가 틈새로 스며드는 뜨거운 공기나 나무 기둥을 통해 전도되는 온기가 아니라 복사 에너지로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복사열입니다. 태양에서 내리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고에선 에너지가 지붕널에 흡수되어 다락방 공간으로 곧장 재방출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름 오후가 되면 어두운 아스팔트 지붕의 표면 온도는 160도 화씨에 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서피스 연합 NEM, Smart Surfaces Coalition 의의 빌 업다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지붕에서는 말 그대로 손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락방 온도는 140도, 때로는 그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 과열된 공기가 천장 단열재를 통해 아래로 압력을 가하고 에어컨은 시간 단위로 그 열과 싸웁니다. 에어컨은 애초에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에어컨이 하는 일입니다. 지붕은 미국 주요 도시 전체 표면적의 최대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모든 도시의 4분의 1이 어두운 열수집 표면이고 그 아래의 모든 건물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온도계도 실험실도 정부 보조금도 없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진짜 지식이 발견되는 방식, 즉 세대를 거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의 지붕은 어둡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속을 사용하고 슬레이트를 사용하며 햇빛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밝은 색상의 표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아미시 가족들은 소석회와 물의 단순한 혼합물인 라임워시, 라임워시를 외벽, 헛간, 울타리, 기초, 그리고 지붕에 발라왔습니다. 이것은 건조되면 밝은 흰색이 되어 태양빛을 반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의 집은 가장 넓은 벽에 직접적인 태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쪽이 북쪽을 향하도록 배치됩니다. 그들은 넓게 돌출된 처마와 깊게 덮인 현관을 만들어 태양빛이 가장 강한 시간에 외벽에 그늘을 들이웁니다. 내부 천장이 높은 것은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며, 높은 천장은 그 열을 생활 공간보다 훨씬 높은 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들은 돌이나 무거운 목재로 만든 두꺼운 벽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재료는 낮 동안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서늘한 밤에 점진적으로 방출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열 질량 thermal mass이라고 부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그저 제대로 짓는 것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일부 아미시 가족은 지구의 자연 온도를 활용하기 위해 집의 일부를 지면 아래, 즉 부분적으로 지하에 짓습니다. 땅은 지상의 공기 상태와 관계없이 1년 내내 약 55도 니는 화씨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집은 마주보는 벽에 큰 창문을 배치하여 교차 환기를 만들어내며 선풍기나 모터 없이도 집 안을 통과하는 일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모두 에어컨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대부분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운 달에 요리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본체와 분리된 구조물인 여름 부엌이 있습니다. 장작 난로 통조림 만들기, 베이킹 등 모든 작업이 가족이 자고 생활하는 곳과 연결되지 않은 건물에서 이루어집니다. 요리에서 발생하는 열은 결코 본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우아한 아이디어라서 왜 우리가 이런 방식을 그만두었는지 의아해질 정도입니다. 아미시 공동체 근처에 사는 한 남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미시 이웃이 자신에게 우리는 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더위를 집 안으로 초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장은 그 이후로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전승이 아닙니다. 1973년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이의 연구원들은 미국 건축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야 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동일한 평지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물과 섞은 석회암 가루, 즉 라임워시와 본질적으로 같은 화합물로 코팅했습니다. 코팅된 지붕은 어두운 지붕에 비해 표면 온도가 화씨 40도나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의 실내 온도는 8도 떨어졌습니다. 선풍기도 정의도 움직이는 부품도 없었습니다. 오직 물리학과 하얀 표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것은 1973년 당시에도 새로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크레타 섬의 미노아인들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건물에 소석회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집과 신전의 외벽에 라임워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건축용 코팅제 중 하나입니다. 1222년 런던 대화제 이후 존 왕은 템스강을 따라 있는 모든 집에 8일 이내에 회반죽을 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냉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석회가 천연 방염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말카프, 윈드캐쳐라는 정교한 탑을 짓고 이를 흰색으로 코팅된 지붕과 결합하여 수동 냉각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1798년 나폴롱의 화가들이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사파를 그렸을 정도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서부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이 반사 특성과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봄마다 어도비 지붕에 신선한 진흙을 발랐습니다. 이는 오늘날 라임워시가 사용하는 계절별 제도포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지붕은 어두울까요? 난방, 환기, 에어컨에 연간 쳐는 수백억 달러를 쓰는 나라에서 왜 거의 모든 집이 가능한 한 많은 열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지붕을 가지고 있을까요?
홈스 카운티에서 돌아온 후 그 질문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지식의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세심하게 만들어낸 공백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지붕재 제조업체 협회 Asphalt Roof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즉 ARMA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원사들은 지금 여러분의 지붕에 얹혀 있는 어두운 지붕, 너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주에서 ARMA는 반사 지붕을 의무화하거나 심지어 장려하는 조례에 반대하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공공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2025년 3월 테네시주에서 지붕재 산업과 협력하는 한 로비스트가 러스티 그릴스 주 하원 의원을 설득하여 상업용 건물 에너지 규정에서 반사 지붕 요구 사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투표는 통과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새로운 법이 에너지 비용을 높이고 폭염 관련 사망자를 늘릴 것이라며 위험하고 기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시시피강 동쪽에서 가장 더운 주 중 하나인 테네시주는 어두운 지붕너를 파는 누군가가 정치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더 약한 지붕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볼티모어는 2022년에 같은 싸움을 겪었습니다. 내 아래 많은 어두운 지붕이 볼티모어와 같은 북부 기후에 실제로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쿨루프 조례에 강력히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그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티모어는 2023년에 어쨌든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대부분의 도시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평평한 상업용 지붕에 사용되는 검은색 고무 멤브레인인 EPDM을 만드는 업계는 반사 지붕의 이점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선언하기 위해 자체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흰색 지붕이 결로와 곰팡이 번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소매 체인인 타겟은 다양한 기후에 걸쳐 있는 24개 이상의 매장에서 흰색 지붕 코팅을 테스트했습니다. 곰팡이 문제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 아니라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안된 논점이었습니다. 잠시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HVAC 시장은 매년 1,300억 달러를 창출합니다. 코팅 및 페인트 산업은 2천억 달러를 창출합니다. 소속회는 천연 광물 상품입니다. 특허를 낼 수도 없습니다. 상표를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구독 모델을 구축할 수도 없습니다. 50파운드짜리 한 포대는 미국 전역의 철물점에서 7달러에서 13달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입니다. 그들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의 지붕이 계속 뜨겁고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 단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전역의 주택 소유자 협회 HOA는 흰색이나 반사 지붕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장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화된 법적 사례도 있습니다. 한 법률 자문 포럼의 사례는 흰색 지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체 서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반사 지붕을 실제로 승인한 HOA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 규정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승인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나 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에 과하게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냉각 표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출처조차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규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네이처 시티스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반사 지붕이 2018년 런던 폭염 당시 사망한 21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240명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제품의 가격은 드라이브 스루에서 먹는 가족 식사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지붕을 뜯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공업자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국의 아무 철물점에나 가십시오. 애숑 소속회 50파운드짜리 한 포대를 사십시오. 비용은 지역에 따라 7달러에서 12달러 사이일 것입니다.
집에서 석회 가루 1과 물 2의 비율로 섞으십시오. 반죽이 아니라 묽은 우유 같은 농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균일해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두꺼운 랩 페인트 롤러나 넓은 조적용 붓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십시오. 전체 표면에 첫 번째 코팅을 고르게 바릅니다. 완전히 말리십시오. 햇빛 아래에서 하루 종일 두십시오. 그런 다음 두 번째 코팅을 바릅니다. 1200 평방피트 지붕의 경우 총 재료비는 13달러에서 11달러 사이입니다. 두 번의 코팅, 주말 오후 한 번. 끝입니다. 텍사스의 한 주택 소유자는 건축 포럼에 이 전체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처리 전 그의 다락방 온도는 디지털 온도계로 143도를 기록했습니다. 라임워시를 두 번 칠하고 말린 후 다락방 온도는 97도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46도나 감소한 것입니다. 그해 여름 한철 동안 그가 절약한 정의 요금은 1200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의 총 비용은 70달러였습니다. 이웃이 그 하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것을 특별한 반사 코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저 석회와 물이었습니다. 볼티모어의 또 다른 주택 소유자는 2023년에 지붕을 흰색으로 칠했고 전체 냉방 시즌 동안 전기 소비량이 24% 감소한 것을 측정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가격으로 전기 요금의 24%를 줄인 것입니다. 석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화됩니다. 비와 자외선이 점차적으로 그것을 분해합니다. 이후에 3년마다 다시 바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남서부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은 이러한 계절별 제도포가 약점이 아니라 집을 유지하는 리듬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몇 년마다 30달러도 안 되는 비용으로 냉방비를 4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15년 후에 교체해야 하고 한 달에 150달러 이상의 유지비가 드는 5,000달러짜리 새 에어컨과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석회의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석회는 천연 항균, 항진균제이며 입증된 방염제입니다. 모기를 쫓아냅니다. 데스워치 딱정벌레 데스워치 피터 나 일반 가구 딱정벌레와 같은 목재 천공 곤충은 석회가 칠해진 표면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열을 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검증된 건축 자재 중 하나로 집의 물리적 구조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집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제 생각을 진정으로 바꿔놓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1959년 나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궤도에 있는 우주선은 그늘에서는 영하 250도, 직사광선에서는 영상 250도라는 500도의 온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고 장비와 승무원 모두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얇은 금속 호일 시트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1963년경 해롤드 에저스라는 남자가 주택산업의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똑같은 재료를 주거용 다락방 내부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부는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붕 석갈의 밑면에 스테이플러로 고정한 반사 호일 시트, 즉 그들이 복사 장벽 레디언 베리어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외선 복사가 다락방의 공기를 가열하기 전에 이를 차단했습니다. 테스트 주택에서는 다락방 온도가 30도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어컨 가동 시간은 40%에서 70% 사이로 줄었습니다. 피닉스의 한 주택 소유자는 복사 장벽 호일을 설치하고 다락방 온도가 138도에서 104도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에어컨 가동 시간은 하루 4.5시간에서 1.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의 7월 전기 요금은 전년도 7월에 비해 187달러 감소했습니다. 그의 총 재료비는 54달러였습니다. 이 제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개조 용품점 Home Improvement Store.에서 구입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호일 에릭 포일, 로이 호일 로이 포일 또는 천공 복사 장벽 호일 Perforated Radiant Barrier Foil을 검색해 보십시오. 500평방피트 롤의 가격은 3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입니다. 반짝이는 면이 다락방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다락방 석갈의 밑면에 스테이플러로 고정합니다.
기존 단열재 위에 평평하게 깔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아래에 습기가 갇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사 메커니즘이 최대 효율로 작동하도록 호일과 모든 표면 사이에 공기 간극을 유지하십시오. 모든 이음새를 2인치씩 겹치게 합니다. 한 사람이 평균 크기의 다락방을 3.4시간 안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자는 필요 없습니다. 스테이플건과 다용도, 칼 외에는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할 부분입니다. 다락방에 이미 있는 유리 섬유 단열재를 기억하십니까? 오웬스 코닝, 오웬스 코닝, 존스 맨빌, 존스 맨빌, 서틴티드, 서튼티드와 같이 북미 단열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새 제조업체에서 만든 분홍색 롤 말입니다. 유리 섬유는 전도와 대류를 해결합니다. 물리적 접촉을 통해 이동하는 열과 기류를 통해 이동하는 열을 늦추지만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사 에너지는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열의 93%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7%만 해결하는 솔루션을 구매하고 그것이 전체 해답이라는 말을 들어온 것입니다. 1991년 복사 장벽 기술은 미국의 주요 주거용 건축 참고 매뉴얼에서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금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연구도 이를 반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규제 기관도 이에 반대하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판에서 생략되었을 뿐입니다. 1991년 이후 업데이트된 매뉴얼로 교육받은 시공업자들은 복사 장벽을 지정하는 방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건축업자들의 전체 세대가 이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단열재 산업은 유리 섬유 베트 베티티에를 계속 팔았습니다. HVAC 산업은 더 크고 더 비싼 냉방 장치를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두 가지에 대한 월별 청구서를 계속 지불했습니다.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54짜리 호일롤이 교육 매뉴얼에서 지워진 것은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뜨겁게 유지되어야만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에어컨은 열을 수평으로 이동시킵니다. 집 안의 열을 끌어당겨 바깥 공기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더운 날에는 바깥 공기가 95도입니다. 여러분은 제거하려는 열과 거의 같은 온도의 매질의 열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기가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7월마다 요금이 오르는 것입니다. 하얀 석회 표면은 근본적으로 다른 일을 합니다. 열을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곧장 이동시킵니다. 내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복사냉각 (Radiative Sky Cooling)이라고 부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오후에도 지붕 위의 하늘은 장파 적외선 복사를 위한 반결판 히트 싱크 역할을 합니다. 그 반결판의 유효 온도는 영하 50도에서 영하 70도 화씨 사이입니다. 여러분의 에어컨은 압축기 밖에 95도 공기와 씨름하고 있는 반면 라임워시를 칠한 지붕은 심우주에 가까운 온도로 작동하는 허공으로 열을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퍼듀 대학교 퍼듀 유니버시티 시올린 루안 슈린 루안 교수는 이 원리를 절대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손으로 제조된 가장 반사율이 높은 표면, 즉 들어오는 모든 태양 복사의 98.1%를 반사하는 코팅을 만들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이를 지금까지 생산된 가장 하얀 표면으로 인증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매우 조용하게 만든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1000평방피트의 지붕을 이 유형의 공식으로 덮으면 10kW의 지속적인 수동 냉각 전력이 생성됩니다. 표준 주거용 중앙 에어컨 시스템은 35kW로 작동합니다. 이 코팅은 전력망에서 단 1와트도 끌어오지 않고도 기계보다 3배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압축기도 냉매도 월별 청구서도 없습니다.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퍼듀 연구소의 공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아미시 사람들이 대대로 사용해온 것과 동일합니다. 미노아인들이 3000년 모아 200년 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신전 벽에 칠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석회, 물, 하늘을 향한 하얀 표면. 나머지는 물리학이 알아서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십시오. 지붕 외부에 라임워시를 발라 햇빛을 반사하고 열을 위로 방출하며 석갈의 밑면에 복사 장벽 호일을 설치하여
빠져나가는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면 집으로 들어오는 복사열의 거의 100%를 해결하는 이중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두 가지 처리를 합친 총 비용은 약 $70에서 $90 사이입니다. 총 소요 시간은 주말 한 번, 소비되는 총 전력은 제로. 이 냉각 시스템에 대해 전력 회사에 지불하는 월별 요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붕 냉각, 수동 난방, 물, 그리고 기타 모든 가게 청구서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아미시 홈 시스템의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저는 $7짜리 가루 한 포대와 $50짜리 호일 한 롤이면 해결될 문제를 풀기 위해 30년 동안 전력 회사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건축업자도 주택검사관도 제게 마지막 HVAC 시스템을 $12,000에 팔고 마치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악수를 청했던 시공업자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에어컨도 덕트도 온도 조절기도 전기 요금도 없이 8월에 시원한 집에 사는 것으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지식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쳐지고 매뉴얼에서 삭제되었으며 여러분이 그 존재를 모르는 매달 수익을 얻는 산업에 의해 은폐되었을 뿐입니다. 석회는 여전히 철물점에 있고 호일은 여전히 선반에 있으며 지붕 위의 하늘은 적외선 복사에 대해 여전히 영하 60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이 조용히 밀려났다고 믿는 부류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하고 그것이 수익원을 위협하며 왠지 모르게 대화에서 사라집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7월에 다락방에 온도계를 놓아본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그 숫자를 남겨주세요. 이 나라 저녁이 실제로 얼마나 더워지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라임워시를 시도해 보았거나 복사 장벽을 설치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누군가가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을 내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머리 위에 지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와 과학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되찾고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실용적인 지혜의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